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운영 핵심 기조,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늘 한반도에서는 상반된 장면이 동시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 평통사의 오미정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평통사를 포함해서 일부 시민단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 중단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 가지셨습니다. 어떤 주장하셨고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현재 남북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또 이제 대결을 격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 39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과거로 치면 팀 스피리트 훈련, 이거의 이제 지금 이름인데요.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연습 각각 어떤 훈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연습은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미군이 5,000명에서 한 7,500명 정도 참여하고, 한국군이 20만 명 정도 참여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병력 규모나 그 연습 기간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이다. 네. 예. 이산가족 상봉은 오늘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그동안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오늘 끝나니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남북 관계에서는 조금 우려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정부 주장을 보면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훈련 규모나 좀 이런 거 보면 지난해보다 좀 커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키 리졸브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한 1,700여 명 그 미군 참여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주장.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북한은 받아들이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작년에 왔던 B-50이나 B-2 전폭기 같은 경우가 올해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연습의 이제 내용을 보면 특히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상륙훈련 같은 경우에는 최단 시간 내에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훈련의 내용이나 그다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어떤 특수전 훈련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공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최단 시간에 평양을 점령하는 훈련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에서 좀 관심을 끄는 게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게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 오히려 전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그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작년에 한미 군사당국이 SCM이라는 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합의한 전략입니다. 예.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단계를 좀 나눠서 사용을 할 징후만 보여도 한미 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핵무기나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라는 그 판단 그리고 그 정보의 정확성 이 부분은 일단 두더라도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할 혹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이거를 전쟁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아예 봉쇄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건 무력 충돌이 이제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이런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맞춤형 억제 전략이 전쟁 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괴뢰식 전쟁을 오히려 이제 핵전쟁으로 더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특별히 이번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면 북한의 태도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제 평화공세 혹은 대화공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유엔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훈련이 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고 해서 뭐 입장을 갑자기 바꾸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지난해 갔었는데 올해 상황은 그래도 남북 관계 좀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폐쇄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 비견하자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예. 이전에 뭐 이명박 정권 초기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에 비하자면야 훨씬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막혀 있고 이 아주 조그만 사안으로도 언제든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북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오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네. 뭐 1년 평가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언론들이 대체로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제 성사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 그 성과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것을 성과라고 봐야 될지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올해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당국자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나 어떤 통일을 하면 뭐 대박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북에 대한 강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서 또는 어떤 자본의 약탈지로 이 북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대화가 빨리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가 북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네. 특별히 이제 한반도 문제 항상 거론하면 이제 육자회담과 연계를 많이 짓습니다. 뭐 최근에야 이제 육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이 한반도 문제 푸는데 육자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북한하고 중국이 작년 5월 이후부터 이제 무조건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은 그 방법밖에 대화를 해야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화가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왔듯이 북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즉 한미당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북한은 자신이 이제 체제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개발했다고 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포기함으로써 상호 간의 안보 관심사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북한과 중국은 이제 바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한미일 당국 같은 경우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사전에 보여라. 즉 사전 조치를 해라. 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이 열리기가 아직 그 전망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만약에 상호 간에 합의가 되거나 북중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어떤 전제 조건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확인이 되고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된다면 대화는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협상의 진전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결국 성사되기까지 보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라인하고 청와대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접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그럼요. 당연히 남북관계의 어떤 각급 대화, 어떤 식의 접촉이든 교류든 그것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정책 구상이 명확하다면 북한 당국과의 대화 통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더 많은 대화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 공무원 간첩 그 조작 의혹 사건 요건데요.
오 처장님도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으셔서 무죄 받으셨나요? 저는 아니고요. 예. 저희 전임 사무처장님이 예.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네.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특히 서울시 탈북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통사의 입장도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평통사의 입장은 그 탈북 공무원 간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입장을 밝힌 거는 없는데요. 예. 국가기관이 어떻게, 공문서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이것은 거의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평통사의 활동에 대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이게 평통사의 합법적인 활동들을 이적이나 종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무리한 정치적 그런 판단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 당국이 혹은 어떤 평화통일운동 세력이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조작 사건이나 혹은 공작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평통사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 재판 네. 과정에서도 이번 서울시 탈북공무원 그 간첩 의혹 사건처럼 좀 국가기관이 좀 무리했다 싶은 어떤 정황들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평통사의 이제 한미연합 연습 반대 투쟁이라든가 한미동맹 폐기에 대한 주장들이 평통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족의 공존 공영 그리고 평화통일 추구 이런 헌법 정신에 근거한 활동들을 쭉 벌였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에 근거한 시민진영의 활동들을 마치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안 검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기소 자체가 애초부터 좀 무리였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고 부르죠. 오미정 사무처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